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부동산 중개업계에 따르면 최근 전셋값이 크게 하락하면서 서울 아파트 시장에 2년 전 가격보다 싼 전세 물건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 8월부터 임대차 2법 시행으로 전셋값이 급등했는데 2년 만에 상승분을 고스란히 반납한 것으로 비강남권은 물론 고액 전세가 많은 강남권도 전체 물건이 적체되면서 역전세난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11일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국내 상장 주요 대형 건설사의 실적 악화가 예고됐습니다. 전반적으로 매출은 증가했으나 원자재값 상승 등 비용 증가로 영업이익은 줄 것으로 관측됐으며 건설사 실적 근간인 주택시장이 빠르게 침체하고 있어 업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전세자금 대출 현황에 따르면 은행권 변동금리형 전세자금 대출 잔액은 작년 말 기준 151조 5천억 원으로 전체의 93.5%를 차지했습니다. 연형별 차주 구성을 보면 2030 청년층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는데 전세자금 대출 대부분이 변동금리형으로 이뤄져 금리 상승 위험에 노출됐다는 지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최슬기입니다. 지난 2020년 임대차법이 시행되기 전보다 싸게 내놓은 전세 물건마저 소화되지 못하면서 서울 전역에 역전세난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전세난, 집주인에게만 문제일까요? 이사를 가야 하는 세입자 가운데 일부는 살던 집의 전세가 빠지지 않아서 애태우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첫 단추부터 우려가 많았던 임대차법. 이제라도 단추를 잘 끼우면 어떨까요? 자, 힘든 시장 오늘도 저희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슬기롭게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올인원 생방송은 지금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해 주세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이외 유사 상호명에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올인원 지금 시작합니다. 부동산 올인원 첫 순서는 강남 부동산 투자의 길잡이 박영신 소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옛날에는 서울에 가면 눈 뜨고 코 베인다라는 말을 많이 했었는데 요새는 이 말이 부동산 시장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가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면서 요새 뉴스에서 참 많이 나오는 말, 바로 깡통주택입니다. 자, 깡통주택이 대체 뭔지, 이로 인한 피해를 줄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박영신 소장님이 갭 투자의 함정, 깡통주택이라는 주제로 강의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하거나 아니면 투자 여건으로 해서 전세를 안고, 그러니까 갭 투자하는 거죠. 전세금을 안고 차액뿐만 내가 지급을 해서 내 집을 만드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물론 이제 그런 경우가 뭐 오늘 어제 일이 아니었지만 그게 향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지역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갭 투자라는 게 무조건 그 지역이 꼭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다라고 가정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리고 집값이 상승할 수 있는 여건들이 충분하지 않은 지역 같은 경우는 역전세가 되거나 아니면 깡통주택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런 지역들은 대부분 다 공통점이 차익이 얼마 안 되고
현재 수요자들, 특히 이제 소비자들을 현혹할 수 있다라는 거죠. 뭐 비근한 예로 몇 년 전에 이제 인근에 수도권 인근 지역들이나 경기도 지역 같은 경우는 다세대 빌라 같은 경우 500만 원이면 내 집을 산다. 뭐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역전세뿐만 아니라 깡통주택을 유발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 인자가 되는 거고요. 그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이제 깡통주택이 됨으로 인해서 전세금을 빼주지 못하는 어떤 세대들, 임대인이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이건 선의 피해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러 고의적으로 정말로 몇백 채씩 이렇게 갭 투자를 해서 그걸 현재 실제적으로 전세금만 받아 챙겨서 없어져 버리는 그런 정말로 나쁜 마음을 먹고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집주인들에 다 전세 사기범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얘기고요. 어쩔 수 없이 현재 역전세 또는 현재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또는 현재 내 경제 상황이 안 좋아서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그런 세대들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갭 투자가 뭐냐 이거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드려보면 우리가 갭 투자를 얘기할 때는 전세가율이 얼마가 되느냐를 얘기를 합니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의 비율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매매 대비 전세 금액이 얼마 정도가 되느냐 그 비율을 따지는 건데 실제적으로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은 차이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보시게 되면 소액으로 투자는 정말 가능하죠. 그래서 매매가에 한계에 부딪힌 지역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전세 가격이 현재 실질적으로 상승을 매년 지속적으로 조금씩 올라가는 지역은 거의 전세가에 밀려서 매매가도 상승하는 상승분이 분명히 반드시 발생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그 지역적인 한계가 있는 지역이다 보니 공급량이 워낙 많다거나 아니면 지역적인 여건, 특히 생활 환경이라든가 교통노선이라든가 주변의 임대 시세가 워낙 또 안 좋다거나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매매 수요보다 임대 수요가 더 많은 지역들이죠. 임대 수요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이 높아졌던 거고요. 전세 가격이, 특히 임대 가격이. 그렇기 때문에 집값은 그대로 정체가 되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될 지역들이고요. 서울 지역 중에서 뭐 대부분 다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 한강 이남 쪽보다는 한강 이북 쪽이 더 많다.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강북 지역의 은평구부터 강서구 이런 지역들 굉장히 빌라들이 많은 지역들, 다세대 주택이 많은 지역들은 대부분 다 이런 지역에 속할 수 있다는 얘기죠. 뭐 현재 실제적으로 전세가율이 90% 이상 되는 지역도 있었기 때문에 뭐 지금은 그보다 더 높아진 지역도 있고요. 또 공급량이 증가된 거나 아니면 수요가 감소한다거나 지금처럼 수요가 자연 발생적으로 스스로 감소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그 임대 수요가 자연스럽게 현재 내 집 마련하는 수요로 넘어가는 수요가 아니라 임대차선법이 몇 년 전부터 시행이 되면서 실제적으로 그 수요가 실제로 움직이질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다시 또 전세를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충을 겪느니 차라리 5%만 더 주고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자. 이런 수요를 많다 보니까 이동이 없었다라는 거죠. 이동이 없었기 때문에 가격이 그만 했었던 거고요. 물론 이제 그 수요가 끝난 시점에서 계약갱신 청구권이 끝난 시점에서는 임대가를 높일 수는 있으나 지금 현재 또 더더 안 좋은 악재는 이제 금리가 높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 받는 사람들도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차라리 이 금액이면 월세로 가는 게 더 싸다라는 생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를 이탈하는 게 아니라 전세 수요가 다시 월세 수요로 이탈이 되고 정체돼 있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당연히 가격이 하락될 수밖에 없는 걱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소액 투자 정말로 가능하죠. 500만 원이면 내가 만약에 3,4천만 원만 있다 한다면은 경비 빼고 내가 서너 채를 그냥 살 수 있는 겁니다. 집을. 그렇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있냐 없냐 이거는 실제적으로 그 지역의 여건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니까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은 조금 조심하셔라. 그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대부분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이 있으면 상대적으로 좀 낮은 지역이 있죠. 이런 지역들은 대부분 다 차익이 크기 때문에 내가 쉽게 접근을 못할 수 있습니다. 소액 투자가 불가능합니다. 정말로 내가 갖고 있는 뭐 종잣돈 조금 있는 것들 가지고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는 거고요. 임대가가 매매가를 쫓아가지 못하는 지역일 수 있다. 이거는 반대가 되겠죠. 매매 수요가 더 많은 겁니다. 매매 수요가 더 많기 때문에 임대 수요보다도 매매 수요가 더 많기 때문에 당연히 임대가가 그만큼 따라와 주지를 못하는 거죠. 그만큼 갭이 계속 벌어지는 상태에서 계속 시간이 가는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임대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세 가격이 낮은 게 아니죠. 말씀드린 전세가율이 낮은 지역이 전세 가격이 낮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금액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비율을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전세 가격이 낮은 게 아니지만 매매 가격 상승률이 더욱더 높기 때문에 당연히 실제적으로 깡통주택이라든가 조금 불안해하는 주택이 상대적으로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보다 덜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은 대부분 서울 지역 중에 강남권이 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강남, 서초, 송파부터 해서 이쪽 강남 쪽. 이쪽 지역들이 대부분 다 이쪽 지역에 속하는데요. 추가 공급 물량이 또 없다 보니 실제적으로 강남, 서초, 송파 지역에 조그만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아니면 소형주택을 질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특히 토지가 없다는 얘기죠. 신축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부족하다 보니 그렇게 조그만 집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나머지는 어디다 의존을 해야 돼요? 재건축에 의존을 해야 되는데 지난 한 10년 동안 재건축이 진행된 단지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공급량은 계속 부족했던 거죠. 거기서 실제적으로 추가 공급 물량이 한계점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매매 전세가율도 동반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지역들은 대부분 다 위치적인 여건이 좋고 생활 환경이 좋다 보니 수요자들이 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통 여건 좋고요. 이런 지역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세 가격은 당연히 떨어질 일이 없다. 갭 투자는 어렵지만 향후에 가치 상승 여건은 충분히 받쳐지는 지역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셔서 앞으로 투자하실 때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세부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깡통전세라고 하는 부분, 이제 깡통전세가 뭐냐라고 하는 부분은 실제적으로 집값보다도 전세가가 높은 거죠. 그렇다 보니까 집값은 상승하지 않는 상태에서 전세가율이 오히려 역전세가 되면서 높아지다 보니 또 실제적으로 내가 돈을 빼둘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집주인도 있을 테고요. 그래서 또 매매가를 기준점으로 봤을 때 주택담보대출이 근저당이 있고 전세보증금, 물론 저게 두 가지가 같이 혼자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세가 들어가는 집에는 후순위로 들어가는 전세자금 대출은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게 같이 병행이 되면서 주택담보대출도 있고 전세금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월세인 경우는 가능하지만. 그렇지만 이게 선순위, 후순위를 따지기 이전에 내가 그냥 그걸 인정하고 들어가는 지역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을 내가 받지 않고 내 돈으로 들어가지만 선순위에 어떤 채권이 있는 걸 알고도 계약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비율을 따지게 되면 80% 정도가 됐다라고 계산했을 때 매매가 차익이 한 20%죠. 그 20% 차이인데 실제적으로 집값이 오르지 않고 전세가가 떨어지기 시작하게 되면 당연히 실제적으로 집값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지역에 전세 보증금을 보장받기가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다음 세대에 실제적으로 내가 살고 있는 금액만큼 다음에 수요자가 들어와서 임차인이 들어와서 그 돈을 내가 받아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전세값이 떨어졌다 한다면은 집주인이 오히려 보태야 되거든요. 또 여유가 안 되는 사람들은 보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전세금을 빼주지 못하는 주택이 된다. 그게 깡통 전세 주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올 상반기 1월부터 6월 달까지 서울의 신축 빌라, 특히 이제 빌라 쪽에 그런 빌라나 다세대 주택, 다가구 주택들이 그런 비율이 높은데요. 깡통 전세 비중을 보니까 어느 지역에 가장 많은가 봤더니 강서구입니다. 강서구가 82.6%입니다. 깡통 전세 비중이 10채 중에 8채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강서구, 은평구 이런 지역들은 대부분 다 기존에 있는 아파트 단지가 아니라 구도시였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오래된 주택들, 단독 다가구 다세대 주택들이 워낙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비율도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다음이 도봉구가 55%, 그 금천구가 51%, 은평구가 42.5%, 서울 전체를 봤을 때는 26.9%가 다 깡통 전세 주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서 실제적으로 내가 집값, 특히 이제 전세금과 대출금을 다 회수를 못하는 주택이다 하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세입자입니다. 세입자는 전세금을 받아서 다시 이사를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민원이 폭주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그러면 갭 투자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동안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지난 정부에서는 현재 부동산 규제들로 굉장히 어떤 모든 것들을 다 차단을 하면서 실제로 다주택자들한테도 굉장히 불이익을 많이 줬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성행했었던 시기에는 갭 투자들이 굉장히 많이 성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재 갭이 작은 물건들을 굉장히 선호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부담이 작기 때문에. 현재 실질적으로 내가 그 집값에 대비했을 때 임차인의 전세금과 그 차익만 내가 임차인의 전세금 뺀 나머지만 내가 준비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집값이 상승하면 매도해서 차익을 남기는 투자 방식, 집값이 상승하게 되면 어찌됐든 전세값이 올라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만큼 내가 들어간 금액 원금 회수는 당연히 가능한 조건이 되는 갭 투자.
이것들을 실제적으로 이제 굉장히 많이 성행했었던 시기가 있었죠.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지금 제약이 걸려 있지만 집주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을 정도로 현재 집값이 상승 여력이 충분하지 못하거나 전세가가 하락한다는 거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특히 갭 투자가 성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현재 전세가율로만 봤을 때 그럼 지역별로 봤을 때 전세가율이 어디가 높은가 봤더니 최근에 전국적으로 봤을 때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최근 1년 사이에 72.3%가 전세가 비율이고요. 3개월 동안에 최근 3개월 만에 74.7%대까지 올라갔습니다. 전세가율이. 연립 다세대는 80%에서 83%, 거의 3% 정도 올라간 거고요. 수도권 지역도 66에서 69%, 연립 다세대도 80에서 83%, 거의 현재 3%에서 4% 정도 좀 올라간 겁니다. 그러면 최근 3개월 기준 전세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 어디다? 금천구, 강서구, 은평구.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지역들이죠. 이런 지역들은 전세가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지역들입니다. 거기에 연립 다세대 같은 경우는 강동구가 88.7%고요. 광진구가 86.5%, 강서구가 86.4%. 대부분 한강 이남 쪽에 있는 지역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다 한강 이북 쪽에 있는 지역들이 대부분 다 차지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들이 봤을 때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해서 사고가 생기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에 그 금액이 얼마가 되느냐. 그러니까 전세 보증금 반환 사고 금액을 봤을 때 2018년도부터 꾸준하게 상승을 하면서 1,000억 원에서 5천억 원, 거의 6천억 원대까지 육박을 했고요. 건수로 따지면 3천 건에 육박을 합니다. 지금도 계속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역별로 봤을 때 전국적으로 511건의 사고 건수에 사고 금액이 1,000억 원이 넘고요. 사고율은 3.5%, 수도권 지역에 478건에 93.5%의 사고율, 실제적으로 1,034건 정도, 그러니까 사고 금액이 1,000억 원이 넘는다. 거기 비수도권 지역은 뭐 나름대로 낮긴 하지만 그래도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 또 변제하는 금액, HUG라든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을 서고 반환을 대신해 주는 경우가 있죠. 요즘엔 전세보증금에 관련된 보증보험 증권을 끊어야 되지만 사업자의 경우요. 그렇지만 그 금액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꾸준하게 높아지고 있고 다세대 주택이 굉장히 높아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거기 아파트도 1,300억 쪽 정도 육박을 했고요. 지금 현재 2020년도, 21년도 봤을 때는 거의 지금 현재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거의 1,000억 정도가 높아진 겁니다. 그만큼 말씀드린 대로 갭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충분한 주택들, 그런 것들이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들이 충분했던 지역들이거든요. 그러면서 악의적으로 정말로 마음을 먹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 사기의 유형을 어떻게 보느냐. 이중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 물건을 매물을 중복계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엔 중개사무소를 또 끼고 할 수도 있죠. 임차인이 집주인으로 가장을 해서 새로운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체결을 한다. 집주인 대리인이 집주인 몰래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고요. 집주인 대리인은 대부분 다 중개사 사무실에서 맡아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현재 저가 매물 중복, 시세보다 낮은 저가 매물을 여러 사람들과 중복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현재 실제적으로 불법이죠. 다. 불법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공인중개사를 사칭해서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대표적인 유형이다. 그러면 어떻게 현재 실제 전세 사기를 막을 수 있느냐. 내가 조심하는 수밖에 없죠. 공인중개사 사무소 정상 등록 여부 확인하셔야 되고요. 국가정보, 국가 공간정보 포털이라든가 경기부동산 포털 해당 시군구 부동산 관련 부서에 꼭 확인하십시오. 그다음에 건축물 대장, 등기부등본, 납세증명서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체납된 세금은 있는지 없는지 그거 확인하시기 위해서 납세증명서가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현재 정부24라든가 국세, 홈택스, 지방세 이것도 현재 가능하게끔 풀어놨기 때문에 이제 임차인들도 이제 집주인의 납세증명서를 내가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신분증 관련된 서류가 진위 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계약하러 온 당사자와 등기부등본상에 현재 실제로 등재되어 있는 그 소유자와 같은 사람인지 동일인지를 꼭 대리하시고요. 대리인 위임장이라든가 집주인의 인감증명서, 그다음에 현재 집주인과 유선 통화해서 얼굴 대조 및 계약 내용 확인하셔야 됩니다.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꼭 첨부가 돼야 되는 거고요. 계약 후에는 계약 당일에는 계약일의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전입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대항력은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계약일부터 30일 이내에 현재 부동산거래관리소 통해서 주택전월세 신고하시고요. 그다음에 계약일부터 5개월 이내는 임대전세 보증금, 만약에 사업자를 한다면 사업자인 집주인을 한다면 계약일부터 5개월 이내에 현재 보증보험을 증권을 발급받으셔야지만
내가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이거에 대해서 내가 반환받아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된다. 여러 가지 여건상 갭 투자를 할 수 있는 지역도 있고 그렇지 못한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갭이 크면 클수록 상대적으로 전세가율이 낮은 지역이기 때문에 집값 하락의 위험이 덜한 지역. 현재 반대로 말씀드리면 현재 실제로 집값이 매매가 전세가율이 높아서 내가 정말 집 사는 게 소액으로 가능하다 한다면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지역 이렇게 정리하셔서 앞으로도 임대인 임차인들도 현재 꼼꼼히 따지시고 이런 계약에 또 발생하는 문제점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박영신 소장의 부동산 이슈 진단 함께 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정보 체크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 체크 서울 강남구 논현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지하철 9호선 언주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다세대 주택 확인을 해볼 텐데요. 방 구조는 투룸에서 3룸까지 나와 있습니다. 현재 시세는 3억 1천만 원부터 4억 5천만 원 선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강남구 논현동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네, 언주역 최고세권이고요.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나온 급매물입니다. 실제적으로 신논현역 언주역, 현재 전철역만 보시더라도 언주역 가깝고요. 3분 정도 거리입니다. 그리고 위로 봤을 때 학동역, 논현역부터 2호선 강남역, 또 현재 역삼역까지 연결된 또 반포IC 구간에 경부고속도로 지하사업까지 연결되면서 전철역만 9개 정도가 펼쳐져 있고요. 오른쪽에 삼성로 국제복합지구까지 연결된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은 생활 편의시설들이 워낙 좋아서 강남 서초에 있는 대형 상권, 재래시장부터 해서 또 백화점, 면세점까지 같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젊은 층 인구들이 상당히 많은 지역일 수밖에 없다 말씀드리고요. 역세권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 들어가 있는 현재 그 범위가 확대가 되면서 주거 복합부터 해서 이제 근생 업무 상업지들이 확충이 되고 그 지역은 이제 직장인들이 채워지기 때문에 그만큼 임대 수요가 넘쳐나는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병원 여성의학 연구소 주변으로 신축 건물들이 늘어나면서 직장 인구가 폭증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삼성로 국제로 복합지구 같은 현대자동차 부지부터 현재 잠실운동장의 탄천 또 현재 한강 정비건물까지 5개 건으로 나눠서 개발되는 지역이고요. 지하 공간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현재 지하 GTX A 노선, C 노선, B 노선까지 연결된 지역에 거기 현재 위례신사선 위례신사선 경전철 사업이라든가 지하 공간들 활용하는 복합 환승센터가 만들어지면서 그 주변 상권도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강남 최대 규모의 개발 사업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은 3억 1천만 원부터 4억 5천만 원까지고 임대금액 2억 9천5백만 원부터 3억 6천만 원이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이 1,500에서 9천만 원, 굉장히 소액이죠. 임대금액 3천만 원부터 월 120에서 140만 원 정도, 대출 금액을 1억 2천에서 1억 8천 잡게 되면 1억 5천만 원에서 2억 4천만 원 정도 소요되는 투자 물건입니다. 9호선 언주역 최우세권의 평지, 거기에 또 3룸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북층식 3룸이고요. 굉장히 또 북층식이 3룸이 면적이 넓습니다. 20평 이상 되기 때문에 또 향후에 투자 가치까지 높아질 수 있는 강남 서초 연결 지점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여건들이 굉장히 우수한 입지적인 여건을 자랑하는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네, 강남구 논현동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정보 체크 서울 서초구 서초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지하철 3호선 이 양재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상가 확인을 해볼 텐데요. 현재 시세는 11억 5천만 원부터 14억 원 선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초구 서초동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네, 신축 상가고요. 최옥세권입니다. 양재역. 현재 3호선과 신분당선 이용하실 수 있고요. W역세권에 도보 약 50초 정도 거리고요. 경부고속도로 지하사업의 서초IC 바로 인근이고 GTX C노선이 또 지나가기 때문에 트리플 역세권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남 도곡 대치부터 해서 연결된 강남권역과 서초 사당 방배까지 연결된 사당권역을 이어주는 강남 대로변에 바로 대로변 이면에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강남역 신분당 양재역 같이 이용할 수 있으며 그 주변에 신동항, 우성부터 무지개까지 재건축 단지들, 롯데라든가 삼성이라든가 그 대기업들 밀집에 있으면서 업무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직장인들이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이 주변에 사무실 공간도 굉장히 부족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업무시설 밀집 지역에 상업시설까지 연결될 수 있는 조건의 권역으로 봤을 때도 강남역 권역과 양재 권역까지 권역이 상당히 좋아서 젊은 층 인구들이 가장 많은 지역이죠. 양재 역세권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 그 주변에 또 서초구청 복합사업까지 같이 연결된 지역이다 보니까 주변 변화가 이제 눈에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양재 IC 주변에 현재 100만 평 규모의 일자리가 한 15,000개 정도의 2조 이상의 투자 효과가 기대가 되고 있는 현재 R&C 대한 특구가 현재 활발하게 조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직장 구성들이 워낙 좋아진 지역이다. 또 GTX C노선 같은 경우는 현재 착공전 효과를 그만큼 많이 볼 수 있고요. 또 개통전 효과까지 그래서 약 삼성역부터 양재까지 연결된 다음역이기 때문에 트리플 역세권이 이제 곧 시행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초로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서초부터 강남역과 연결된 상업시설 활성화 지역으로 또 지정된 이 부분 때문에라도 이 주변이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주변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칠 수밖에 없고요. 가격은 11억 5천만 원부터 14억 원입니다. 임대금액 5천만 원, 보증금을 400에서 450이고요. 대출금액 8억 원에서 9억 8천만 원 잡게 되면 3억 원에서 3억 7천만 원 정도 소요되는 물건입니다. 체육세권이면서 트리플 역세권, GTX까지 연결되고요. 다양한 개발 호재 희소성 높은 우수, 또 임대료 높기 때문에 또 노후 생활도 보장되고 향후에 투자 가치가 높아지는 일거양득의 상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상가다 보니까 입지가 정말 많이 중요할 텐데 입지 매력이 돋보이는 서초구 서초동 소개 잘 들었습니다. 박영신 소장님이 또 안정적 소액 투자처 분석이라는 주제로 무료 세미나와 상담 진행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알찬 정보 소개해 주신 박영신 소장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방금 만나보신 부동산 정보체크는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도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부동산 시장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선 정확하고 빠른 정보는 필수일 텐데요. 오늘도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부동산 시장의 최신 정보 모두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올인원 이번 순서는 부동산계 올킬 김채영 이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사님 오늘은 우리 어떤 지역들 함께 확인해 볼까요? 네, 오늘은 이제 강남구 두 지역인데요. 개포동과 논현동 두 지역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도 두 지역 알차게 확인을 해볼 텐데요. 우선 첫 번째 정보 체크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 체크 서울 강남구 개포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지하철 3호선 매봉역 역세권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인데요. 방 구조 2룸 또는 3룸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시세는 4억 7천만 원부터 6억 7천만 원 선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강남구 개포동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개포동, 우리가 보면 이 개포동 쪽 보면 아파트 단지만 밀집 지역이죠. 이제 예전에 주공 아파트 5층짜리가 다 없어지고 또 요즘은 이제 다세대 주택들도 서서히 이제 나중에 재건축 바람이 불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쪽 지역은 매봉역 여기에는 아직 이제 위례 과천선이 이쪽으로 개포동 쪽으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요 양재 시민의 숲역에서 이렇게 지나갈 예정이기 때문에 아직은 정확하게 여기 나와 있지 않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매봉역이나 양재 시민의 숲역이나 이렇게 3호선이나 신분당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은 앞으로 더더욱 좋아지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우선 이제 위치하고 있는 곳은 이 지역입니다. 여기까지가 양재동입니다. 근데 바로 길 건너 개포동 시작되는 곳이죠. 그래서 이쪽 지역은 우리가 말하는 대치동 학원가가 인접해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종사자, 학원 종사자들이나 뭐 스리룸 같은 경우는 명문학교, 명문고등학교, 명문중학교 뭐 이런 요즘 초등학교 때부터 이쪽에서 지역에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죠. 한 10년을. 그래서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우선 이쪽 보면은 양재천이 있어요. 그래서 양재천이 쭉 잘 갖춰져 있어서 여러분들이 힐링하기 좋고 저녁에 산책 코스, 휴일이나 이런 때도 좋고 또 바로 구룡산이 있어서 이쪽도 역시 우리가 힐링하기 좋은 곳 양재 시민의 숲도 굉장히 공원이 잘 갖춰져 있죠. 그래서 조금 강남구에서는 조금 이렇게 녹지가 가까이에 접해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이쪽 지역은 앞으로 교통이 참 그래도 좋습니다. 왜? 우리가 일자리 지역에 직주 근접지를 항상 찾죠. 그래서 이쪽에 강남구 쪽에 테헤란 밸리 쪽 우리가 이쪽에 일자리가 많아서 뭐 테헤란 밸리다 뭐 이렇게 말이 붙여져 있는데 이쪽에 바로 일자리가 있고 또 바로 여기 뭐 과천 안양 지역에 이쪽도 뭐 일자리 지식정보타운이다 해서 또 바로 그래서 이쪽에 과천 안양 쪽에 직장이 있는 분들이 개포동에 많이 있고요. 또 하나 특이할 만한 점이 판교 테크노밸리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분당선에 출퇴근하기가 굉장히 가깝고 좋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만큼 이 직주 근접지로 어디나 갈 수 있는 그런 교통이 좋은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강남구 하면은 현재도 항상 주택이 조금 부족하고 그래서 항상 그 가격이 꾸준히 이렇게 다른 곳 같은 경우는 거품이 막 팍 빠지고 지금 야단인데 이 강남구 쪽은 그래도 끝까지 쭉 버텨주는 곳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앞으로 일자리가 더 많이 생길 것이다. 지금 현재는 지금 다 지어진 곳이라 지금 현재 조금 그래도 저렴하게 나와 있는데 뭐 앞으로 토지 가격도 잘 내려가지도 않고 또 앞으로 그 원자재 값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앞으로 가격이 그렇게 조정이 되지 않는 지역이다 보시면 많이 조정될 수가 없죠. 찾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일자리도 크게 이 국제교류 복합지구 삼성동에 들어오면서 다 연계돼서 잠실 마이스단지, 영동대로 지하도시 다 일자리가 많이 생겨나는 곳입니다. 게다가 롯데칠성 코롱부지, 정보사부지 개발, 양재우면 RNCD 개발, 뭐 또 보면은 이 물류단지 또 들어오죠. 예, 그래서 또 수서 역세권 개발, 그러니까 개발 지역이 계속적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개발이 이루어지나 이렇게 보시면 제일 큰 개발이 국제교류 복합지구에서 이 현대글로벌 비즈니스센터가 이제 한 동으로 될지 두 동으로 될지 세 동으로 될지 아직 확실하게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쪽으로 일자리가 현대글로벌 비즈니스센터를 중심으로 영동대로 지하개발, 마이스 업무단지, 탄천수병 문화공원, 종합운동장 마스터플랜까지 크나큰 일자리가 다 연계가 돼서 개발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영동대로 지하개발 같은 경우는 요 삼성역에서 봉온사역까지 굉장히 거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지하 6층까지 GTX A노선, C노선 들어오고 위례 신사선 들어오고 KTX 북부 연장선 또 여기에서 동탄까지도 빠르게 이동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교통의 중심지 또 일자리 중심지 앞으로는 국제 도시화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요 중간 지점에 광장이 넓게 서울 광장의 2.5배 정도 되는 넓은 광장이 생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행사라든가 볼거리들이 많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실 수 있겠죠. 게다가 롯데칠성 코롱부지 쪽도 롯데 뭐 사옥이 들어오면서 이 주변이 이렇게 종상향돼서 일자리가 많이 들어오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남구는 계속 꾸준히 업그레이드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오래된 곳 그런 곳도 뭐 새롭게 일자리가 들어오지만 이 정보사부지 같은 경우는 그동안 뭐 서리풀 터널도 뚫리기가 힘들어서 지하철도 이렇게 우회해서 갔는데 이제는 서리풀 공원이 지금 공원이 됐죠. 서리풀
정보사 부지가 서리풀 공원 터널이 뚫리고 또 지상에는 넓은 부지가 아직 남아 있죠. 그래서 서초구의 마지막 남은 부지에 뭐 4차 산업의 일자리가 들어오고 또 문화예술 대표 이 문화예술 거점 도시로 또 이쪽으로 일자리가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술도 덤으로 들어온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양재우면 개포 RNCD 특구 지정하면 이쪽에 이제 여러 가지 권역으로 이제 나눠져 있는데 우선 지역 중심 오픈 베이스로 이렇게 들어오고 유통, 업무, 설비 뭐 이런 것들도 들어오고 중소기업, 연구, 부설 밀집이 계속 들어오고 대기업, 연구소 계속 들어오죠. AI 산업이 이쪽으로 중심지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보시면 되는데 일단 AI 연구단지가 들어오면서 바로 또 이웃하게 카이스트 대학원이죠. AI 대학원까지 들어옵니다. 이 양재역을 잘 이렇게 보시면 일자리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교통이 또 좋아집니다. 교통이 양재역에 GTX 신호선 들어오죠. 또 그다음에 또 우리가 그 신분당선 양재 그 시민의 숲 쪽으로 우리가 의뢰 과천선도 또 이렇게 연결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만큼 교통이 더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하림에서 이 화물 터미널 자리를 인수를 해서 물류단지를 이제 조성하려고 하는데 이 물류단지 우리가 소위 말해서 물품을 이렇게 주문을 하면 하루 이틀 뭐 3일 뭐 이렇게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이 물류단지가 조성이 되고 나면 이 강남구나 요 가까운 곳에서는 2시간 전에만 주문을 하면 바로 받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품이 급하게 필요한데 2시간 전에만 주문을 하면 그렇게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편리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수서, 역세권 개발 이쪽도 GTX A 노선이 들어오죠. A 노선도 뭐 GTX 역사도 들어오면서 그동안 이쪽에 뭐 주거 업무, 상업 뭐 여러 가지로 역세권이 또 개발이 이루어진다. 또 마찬가지로 일자리 또 아니면 그만큼 뭐 교통이 굉장히 이쪽은 좋아집니다. 3호선 분당선 그다음에 여기가 수인선이라고 그러죠. 수인선, SRT, GTX A 노선, 위례 가천선도 예정이 돼 있고 수서 광주선도 예정이 돼 있어서 교통의 또 중심지 또 하나의 중심지가 탄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우리가 항상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많이 얘기를 들어보셨죠? 근데 한남 IC에서 양재 IC까지 강남 강남 부분을 가운데로 가로질러 가는데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이 경부고속도로 완행과 급행으로 지하는 이렇게 빠르게 교통소통이 빠르게 이동하면서 지상은 이렇게 쾌적하게 자연 친화적으로 바뀐다. 가림막이 다 경부고속도로에 높다란 가림막이 없어집니다. 그만큼 편리해지죠. 그래서 좋아지고 교통은 강남은 항상 교통이 좋은데 GTX A 노선, C 노선이 삼성동이 들어오죠. 양재의 C 노선, 수서의 A 노선. 그래서 모든 기준이 강남 접근성이 얼마나 되느냐 그러죠. 강남은 접근성 필요 없죠. 그만큼 앞으로 강남이 더더욱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그렇게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신분당선이 이제 이번에 신사동까지 됐고 그다음에 이제 용산 점차적으로 3단계, 4단계 계속해서 3소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교통은 더 편리해진다. 또 위례 과천선도 예정이 되어 있죠. 또 수서 광주선도 지금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교통이 더 좋아지죠. 다 좋은데 교통 좋고 살기 좋고 누구나 뭐 젊은 사람들은 나도 강남에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강남구 접근하기가 힘든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4억 7천만 원에서 6억 7천만 원. 요건 투룸이고요. 요건 쓰리룸입니다. 그래서 뭐 투룸 15평에서 한 20평까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평수죠. 실사용평수. 그래서 뭐 1, 2인 가구나 3, 4인 가구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전세를 활용하시면 사실은 이렇게 큰 돈 가지고 투자하기가 어렵죠. 전세를 활용하시면 실투자 금액은 8천만 원에서 1억 원. 뭐 와서 직접 보셔야지 이렇게 말로만 들어가지고는 잘 모르죠. 그래서
또 이제 요즘 월세도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월 140에서 200만 원 정도 수익을 보실 수 있고요. 대출을 조금 필요로 하신다면 40% 대출을 활용하시면 실투자 금액은 2억 5천만 원에서 3억 7천만 원. 근데 이 월세가 부담스럽다 그러면 뭐 1억 원 정도의 소액으로 강남에 투자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요즘 집값이 많이 더 빠질 것이다 그러는데 지금 지어놓은 거는 그래도 빠질 수 있지만 앞으로 새로운 것들은 물품이 자꾸 오르기 때문에 원자재값이나 인건비가 상승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쪽은 빠질 그 이유가 크게 많지가 않다.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강남구 개포동 시세까지 꼼꼼하게 따져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정보 체크, 서울 강남구 논현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지하철 9호선 언주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다세대 주택 확인을 해볼 텐데요. 방 구조 투룸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시세는요, 5억 5,300만 원부터 5억 7천만 원 선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강남구 논현동도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어떤 분들은 왜 우리가 말한 요 삼성동 중요 지역이나 뭐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 이런 쪽은 왜 소개를 안 해주시나요? 그러는데 이쪽은 실거주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기 때문에 이쪽에는 실거주로 필요로 한 사람 아니면은 투자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잘 안 나오고요. 일단은 지금 오늘 논현동은 바로 삼성동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다. 게다가 이제 요번에 이 일자리가 이만큼 크게 들어오고 가까이에 우리가 말하면 반사이익이라고 그러죠. 바로 도미노로 쭉 따라오기 때문에 그만큼 미래 가치가 있는 지역이다. 지금 현재도 강남 업무지역, 뭐 병의원, 성의원 이런 쪽도 굉장히 많이 밀집 지역이죠. 근데 지금 현재 뭐 외국인 관광객들, 의료 관광객들 많이 안 오는데 앞으로 많이 오게 되면 또 활성화가 이루어지면 그만큼 이쪽은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많이 찾는 지역이다. 일자리가 많이 풍부하게 늘어나는 지역이죠. 예, 게다가 이제 지금 현재 여기 신논현역에서 언주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논현동 요쪽에 조금 낡은 지역이 바로 옆에 있는데 뭐 지하철역도 빠르게 이동할 수 있고요. 우선 뭐 투룸인데 한 15평, 16평 조금 널찍하게 쓸 수 있죠. 그래서 2인 가구가 사용하기 편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이쪽 강남구 쪽은 지금 현재도 뭐 일자리가 서울 시내에 약 4분의 1이 몰려 있는데 앞으로 국제교류 복합지구, 잠실 마이스단지, 영동제로 지하도시, 롯데칠성 코롱부지, 정보사부지 개발, 남부터미널 또 재개발, 사당복합 환승센터 개발, 양지오면 RNCD 개발 특구지역, 화물터미널 물류단지 개발, 수서 역세권 개발. 굉장히 앞으로 일자리가 또 많이, 우리가 일자리도 양질의 일자리 많이 늘어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은 계속적으로 조금 부족한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앞으로 어떤 개발이 이루어지나 강남구에서는 굉장히 큰 개발이죠. 현대글로벌 비즈니스센터를 중심으로 영동대로 지하개발, 뭐 코엑스는 아시죠? 코엑스부터 쭉 연계돼서 마이스 업무단지라든지 탄천 수병 문화공원, 종합운동장, 마스터플랜까지 아주 큰 메모드급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개발이죠. 그래서 이쪽 지역의 땅값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주변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그래서 지정이 된 겁니다. 계속적으로 개발 이슈로 인해서 가격이 집가가 오르고 아파트값이 오르기 때문이죠. 게다가 이제 중심 현대글로벌 비즈니스센터가 중심으로 딱 되는데 우리가 항상 가장 높은 한 동짜리로 될지 두 동짜리로 될지 세 동짜리로 될지 아직 확실하지 않죠. 예, 그렇게 그래도 일자리는 변함없이 이렇게 몰려들 예정이고 뭐 사옥뿐 아니라 전시 컨벤션, 공연장, 호텔, 업무시설, 판매시설 이렇게 모든 게 편리하게 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국제 업무라든지 전시 컨벤션, 관광, 숙박, 문화, 판매 모든 게 이쪽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이제 세계화되는 도시다. 많이 우리나라 또 벤치마킹하러 오고 연수 오고 많이 올 거라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쪽 지역에 영동대로 지하도시, 삼성역에서 봉은사역까지. 지금 여기 9호선, 2호선도 있는데 위례 신사선 들어오죠. GTX A노선, C노선, 위례 신사선 들어오고 이제 KTX 북부 연장선 또 여기서 동탄까지도 빠르게 이동할 수 있죠. 여기 이제 GTX A노선 들어오면. 게다가 이제 이런 곳 지하로만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역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통합 역사는 물론 들어오고 버스 환승센터 여기에 따른 게 같이 들어옵니다. 도심 공항 터미널이나 주차장이나 상업이나 뭐 공공문화시설 모든 게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넓고요. 이 넓이가 이 지하가 지하 6층까지거든요. 이 넓이가 잠실 야구장의 약 30배에 달합니다. 요것만 30배에 달하는데 이쪽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센터나 코엑스까지 넘나들면 굉장히 큰 지하 도시가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이 양재에는 GTX C노선이 들어오죠. 그래서 제가 이제 GTX 들어오는 그 지역만 이렇게 또 특별히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데 여기 AI 연구단지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카이스트 대학원까지 같이 따라 들어오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죠. 굉장히 연봉이 높은 일자리들이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수서도 마찬가지로 GTX A노선이 들어오면서 GTX 역사도 들어오면서 같이 통합적으로 주거나 일자리나 상업 모든 게 같이 들어옵니다. 여기 조금 그 토지가 좀 있거든요. 개발할 그 지역이 있어서 지금 아파트도 지어지고 있고요. 같이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한남 IC에서 양재 IC까지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항상 계획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완행 급행 빠르게 이동하면서 지상은 이렇게 쾌적하게 친환경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가림막 여기 분진이나 아니면 그 소음 때문에 높다란 가림막이 철거가 되면서 강남구와 서초구 이동하기가 굉장히 편해지죠. 그래서 지금 교통이 가장 좋은 것이 강남인데 그 중에서도 GTX, 삼성동 A노선, C노선 들어오죠. 수서 A노선 들어오고 양재역 C노선 들어옵니다. 강남이 가장 GTX의 수혜지라고 보시면 되겠죠. 모든 기준이 강남 접근성이 얼마 되느냐에 따라서 이 먼 곳도 많이 아파트값이 상승했죠. 예, 그만큼 교통 접근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강남구는 강남 쪽은 그 전철이 굉장히 거미줄 교통망으로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위례 신사선이라든지 위례 과천선이라든지 더 편리하게 교통이 더 조밀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좋은데 딱 하나 매매가가 조금 접근하기가 어렵죠. 근데 투자를 하시려면 5억 5,300에서 5억 7천만 원, 6억 이하는 주택 임대사업자를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 전세를 활용하시면 투자 금액은 7,300만 원에서 7,500만 원인데 이거는 투룸인데 15평에서 실사용 평수가 16평 좀 널찍하게 나와 있고 교통도 굉장히 초역세권 한 2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치가 좋습니다. 게다가 임대 금액 3천만 원에 160에서 180만 원 정도의 월세 수익도 보실 수 있고 조금 투자하시기 대출을 활용하시고 싶다 그럼 40% 대출을 활용하시면 3억 300만 원에서 3억 1천만 원 정도면 똘똘한 투룸에 투자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지어져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직접 와서 보시고 강남구가 더 내려갈까 그러는데 크게 변화가 그래도 없는 곳이 강남구입니다. 왜냐하면 원자재값이나 인건비가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강남구 논현동도 자세한 설명 들어봤습니다. 김채영 이사님이 새 정부와 부동산 투자라는 주제로 1:1 무료 상담 진행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알찬 설명 함께해 주신 김채영 이사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만나보신 부동산 정보체크는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도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이외 유사 상호명에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도 남아있는 부동산 궁금증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